장병들의 급식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3기 단원들이 육군 종합군수학교와 농협중앙회 모구촌 개육가공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컨벤션에서 2016년 개발단계 품질관리 프로세스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관련 기관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 현황과 방위사업청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3기 단원들이 육군 종합군수학교와 농협중앙회 모구촌 개육가공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장병들의 급식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3기 단원들이 이번에는 육군 종합군수학교와 농협중앙회 모구촌 개육가공공장을 방문했습니다. 2014년에 시작해 지금 3기 단원들까지 국군 장병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급식 운용 현황을 꼼꼼히 살펴온 우리 어머니 모니터링 단원들이 이번에는 이곳 육군 종합군수학교를 찾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군부대의 조리병이 어떤 교육을 받고 또 납품되는 식자재를 생산하는 곳의 위생 상태는 어떤지 등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육군 종합군수학교 간의 업무 협약 체결식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군 장병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정부와 군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육군 종합군수학교가 어떤 곳인지 또 올바른 식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며 오늘 방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어 육군 종합군수학교 내 조리병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해보고 직접 급식 체험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대 내 음식을 다루는 전문 보직의 중요성과 담당 업무를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면서 저염식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군 장병들한테는 사실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제 저염식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늘 먹기에도 저희도 편안하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조리 연습을 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모든 60만 장병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든든하고 대견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튼튼한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국방을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는 저염식 바른 식생활 관련이라는 주제로 충남대 김미리 교수의 강연과 세미나가 진행됐는데요. 웰빙 식단의 가장 기본이자 최근 트렌드인 저염식 음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대전에서 충북 음성군으로 이동한 단원들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모구촌 개육가공공장을 방문했는데요. 높은 닭고기 소비량에 맞춰 얼마나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가공되고 군에 납품되고 있는지 생산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은 군장병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 관리에 더욱 신경 쓰며 군급식의 보다 나은 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군 장병들을 마침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어머니들의 마음이 모여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안전한 먹거리로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고 결국에는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에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의 활약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6년 개발단계 품질관리 프로세스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개발단계 품질관리 프로세스 발전 세미나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합참 등 군과 유관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개발 및 품질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동장비, 유도전자 및 항공 분야의 개발 단계 품질 보증 방안을 제안하고 체계공학 기반의 개발 단계 품질 보증 매뉴얼 작성 및 적용 사례들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 획득과 운용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의 선제적 품질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관기관 전문가들 간 업무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품질 고도화 추진 방향과 성과를 소개했으며 현대 로템, LRG 넥스원 등의 방산업체에서는 실제 무기 개발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품질 관리 기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개발 단계에서의 선제적인 품질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무기체계 양산에 있어 품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설명회를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대상기관을 지원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이에 관련 기관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에 대한 1차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차는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29일에는 경남 창원의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관련 부처와 각 군,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세계에 있는 그 취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술보호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특히 그쪽 관련해서 많은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업체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업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와 지정 고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관 기술보호 업무 지침, 그리고 기술보호 기법 관련 세부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방산 기술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면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각종 가이드나 아까 교육 등도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를 잘 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잘 몰랐던 혹은 이제 좀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개선 혹은 진행 예정인 것을 좀 알게 돼서 전체적으로 알게 돼서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률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방산업체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여가고 법률 시행을 통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 해외 현지 구매반 파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 초기의 전투 기뇨 장비, 물자의 소요 급증과 국내 생산 제한으로 국외 현지 구매 물량이 증가될 것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현지 구매반 해외 파견 절차를 실전처럼 수행하며 유관기관별 협조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는 제200회 사업관리 분과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급 배73 탐색개발 기본계획안, 대형 수송함 2번함 대공 레이더 구매 계획 수정안, 고속상륙정 후속함 건조 계획안과 차륜형 장갑차 초도 생산 계획안, 그리고 차륜형 지휘소룡 차량 체계 개발 협상 대상업체 관련 결과 보고 등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월 8일 2016년 국방벤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3개 과제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자 민간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개발비와 홍보비용을 지원하고 선정된 과제는 2년간 최대 3억 원의 개발비와 기술자문, 시험평가 지원 등 전반적인 개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 다파인 미디어입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9월 7일자 보도된 기사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 계산비의 총 예산으로 12조 1,590억 원이 편성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에는 국방 예산 중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KAMD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40.5% 증가한
5,331억 원이 투입되며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에 2,837억 원, 국산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사업에도 1,141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이를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 구축에는 1조 453억 원이 투입되며 미사일 발사 조짐 포착을 위한 핵심 전력인 정찰위성 개발 사업에 740억 원, 2018년부터 배치되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에 2,294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은 2020년대 초중반까지 킬체인 및 KAMD 구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리우올림픽이 그리고 9월에는 리우 패럴림픽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각자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겠지만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리인 만큼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바로 애국자가 아닐까 합니다. 금메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위선양인 거죠. 그만큼 선수들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올림픽에 나선 선수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 역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다파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